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혼선입니다. 규제 완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헷갈리는데요.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죠. 최근 시장 동향은 어떤지,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쯤 구체화할지 짚어봅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매주 한 번씩 부동산 통계 나오는 날인데요. 오늘 한국부동산원 25일 기준 넷째 주 집값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좀 올랐습니까? 네, 아니면 네. 뭐 주간 단위로 나오니까요. 네.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예. 좀 하면 서울시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서울시를 포함해서 이제 예. 보합 정도로 보입니다. 보합. 네, 그러니까 오르지도 크게 내리지도 않는 그런. 그 전주도 보합이었죠? 네, 보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서울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 이제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은 약간 오르고. 강남은 오른다. 예, 강북은 약간 내리는. 강북 지역 중에서도 이제 용산 지역의 상승이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강남이나 용산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르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재건축과 한강변 아파트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산이 좀 오르고 있고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앵커님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금강구 이렇게 외곽 지역은 좀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이를 우리는 이제 지역별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역별 양극화 현상 또는 쏠림 현상이 똘똘한 한치라는 그런 의미로 심화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전세 가격도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세를 지금은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양극화 또 우리가 규모별, 가격대별, 또 상품별 양극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면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강남의 일부 반포 레미안이라 이렇게 대형 아파트, 그러니까 80평형대인데요. 이 앞전에 보면 그 압구정의 60평 아파트가 무슨 80억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 우리 나누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도 반포 서초에서 그런 현상이 좀 5억에서 10억씩 오르는 이런 현상이 몹시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됩니다. 그러니까 인기 단지, 강남의 인기 단지에 중대형 아파트는 오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뭐 약보합 보합 정도. 보합이고 강남은 강보합, 강북은 약보합.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집값 전망 지수라는 게 있던데요. 네, 그렇죠. 이걸 보면 이제 집값이 1년 후에 오를 것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런 오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거예요. 예, 114.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약간 엇갈리는데요, 앵커님. 그 나오는 보도가 조사하는 기관마다 방법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3월 9일 이후에 시장 흐름이 상승 흐름으로 약간 바뀐 건 맞아요.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1년 후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공인중개사를 포함해서 100을 넘어섰다는 것은 아무튼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후에 집값이 지금보다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전문가가 많고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 그 매매 수급 지수도 약간 지금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점만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동시에 좀 혼선을 주는 이 가격 동향이 있던데 수도권 외곽 이른바 뭐 경기도 화성 동탄이라든지 인천 청라 이런 데는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실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역별 양극화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이 딱 들어맞는데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이 양극화되고 있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하나씩 좀 정리하면 또 서울 중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좀 결이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렸고 가장 눈에 띄는 최근의 통계는 경기도에 우리가 화성, 동탄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안양, 인덕원, 또 의왕 이런 곳들 앵커님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 이들 지역의 GTX 뭐 효과다 이래가지고 급등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청라가 최근에 또 하락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됩니다. 지금 화면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맞고 그리고 가격도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지만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기 많이 급등했던 지역들이 급락하는 모양. 얼마나 빠질까요? 4억 내지 5억씩 빠지는 곳들이 있고 인천 송도도 보면 인천의 강담이라고 불리는 이곳도 지금 미분양도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사롭지 않은 심상치 않은 현상이다. 네. 외곽에서 벌써 하락이 나타난 것은 앞으로 부동산 침체를 예고한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의 여파.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여전히 대출일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DSR 이런 영향.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인식, 고점 인식. 이제 이러다가는 집값이 내릴 수도 있다. 이런 하락 기대감이 커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한꺼번에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한국은행 집값 전망 지수는 1년 후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은 늘었는데 수도권 외곽부터 떨어지고 이 가격이 동향이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혹시 그렇죠. 네. 외곽이 떨어지는 게 왜 이제 종부세가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기준이죠. 네. 2주택자들이 좀 내놓는 그런 물량 아닌가요? 네, 그런 건 그렇게 근데 지금은 단은 어려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면 그런 혜택을 좀 볼 수는 있는데 2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어느 정도는 좀 안 내놓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새 정부가 소위 말하면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는 걸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만약 이렇게 다주택자가 매물을 일시적으로 지금 한시적으로 내놓았을 때 이 양도세 중과 혜택, 면제 혜택을 주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매물이 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 안정 효과가 좀 더 있었지 않을까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취임 후 5월 10일부터나 그 효력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잠깐 일기 신도시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자, 일기 신도시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어떻게 할 거냐, 특별법을 어떻게 하냐 논란이 많아서 좀 혼선이 빚어지는데 인수위 생각은 뭔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이제 후보 시절에는 두 분 다 일기 신도시는 전면적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게 공약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인수위가 분당하고 일산 집값이 좀 많이 오르니까 들썩거리니까 이걸 지금 인수위가 다시 좀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소위 말하면 중장기적 정책 과제로 검토하겠다. 물론 또 그 이후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뭐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렇게 글쎄요. 합니다만 중장기로 간다고 얘기하니까 안 그렇다. 원래대로 간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대로 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개속이다. 오리무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정리하면 저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일기 신도시 때문에 제가 여기 주제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재건축 그 규제 완화도 그렇고 일기 신도시도 이렇게 전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걸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오고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놀랐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강남은 재건축 오르죠. 일기 신도시까지 오르니까 위기감을 느꼈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조절 내지는 궤도 수정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일기 신도시가 이게 아까 화면에도 도표가 좀 그래프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30만 가구나 되고요.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한꺼번에 되면 이주 대란, 전세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서울 비행장이 있죠. 성남에. 이런 것들이 좀 미니 신도시로 좀 개발이 되고 일산 같은 경우에는 고향 창릉 신도시가 입주할 때쯤 그래야 이주 단지가 마련되어야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사 갈 곳을 미리 마련해 줘야만 된다. 네, 안 그러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요. 예. 전세 가격이 오르면 우리가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근데 제가 인수위에 좀 건의를 한다면 네. 우리가 신도시 일기 신도시 주민들도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만 오락가락하니까 혼선도 있습니다만 빨리 인수위가 어떻게 하겠다. 이주 단지도 마련하고 순환 재개발 방식으로 하든지 예.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장기 로드맵이라도 빨리 내놓는 게 시장 불안 또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공약한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네. 이게 용적률을 올리는 게 있을 테고 안전진단을 좀 면제를 해주는 그런 게 좀 핵심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리모델링으로 갈지 재건축으로 할지가 방향이 결정돼야 되고 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올려주겠다. 네. 그런 얘기, 그다음에 충고를 완화해주겠다. 이거는 발표가 되었어요. 300%까지. 예, 그런데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약 160에서 220% 그 사이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00%라고 잡고 평균을 예. 이걸 만약 400%까지 올려주면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경제적 파급 효과 내지는 공급 확대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여져요. 주민들도 이렇게 기대하고 이걸 선호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지금의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단지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원이나 뭐 상업 시설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다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도시 전체를 일본의 신마르노 우찌나 미드타운, 록봉길처럼 할 것인지 예. 아니면 단지별로 재건축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방향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게 정부가 정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조합원들 특별법에서 만들었죠. 특별법에서. 아니죠. 예.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는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행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사실은 지하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는 부실하게 지은 거 아시죠? 네. 이제 우리가 바닷모래도 썼고 또 갑자기 짓느라고 부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감안하면 사실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을 짜고 또 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한꺼번에 대이주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도시의 기본 계획을 좀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도시 계획을 다시 짜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인수위도 좀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하고 깊은 고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오르니까 또 우왕좌왕하고 있고 저는 사회적인 그 합의 공론화 토론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저는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 교과서나 외국의 사례는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런 걸 참고해서 한국형 성공적인 그런 도시 재개발 방식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모양이 나오기도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입주할 때까지는 한 4, 5년 걸리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기 신도시는 적어도 10년 정도. 일본을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일본의 뭐 미드타운이나 록봉길 말씀드렸잖아요. 15년에 걸쳐서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민관 산학 협동 체계를 갖추어서 장기 과제로 해서 성공했다는 점은 우리가 꼭 참고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 동향 일기 신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